뉴욕 증시가 장 막판 반등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과 건강보험 개혁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으로 은행과 보험주들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다우는 0.4% 올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약세로 마쳤습니다. 중국발 긴축 우려와 미흡했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무역 적자 감소 소식과 중국의 인플레 우려 등 엇갈린 지표로 전날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마쳤습니다. 4월 인도분 WTI는 2센트 올라 배럴당 82달러 11센트에 끝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올해 103조 원의 투자 금액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형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정부 측의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린아입니다. 중국의 인플레 우려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좋지 못해서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결국 장 막판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은행과 헬스케어주의 장 막판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달러화가 약세를 띠면서 유가가 반등하고 상품주 모멘텀이 개선된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종금증권의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과는 달리 끝은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슈가 한 4개 정도로 일단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시장을 다시 반등으로 돌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최근 들어 가장 많았던 건강보험 관련 법안과 그다음에 은행 규제, 금융기관 관련 규제 법안 자체가 이제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네. 아마 그쪽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게 이제 특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무역 적자폭이 감소했다는 점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좀 많이 주목을 좀 많이 받지 못했던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전일에 발표됐었는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많이 컸습니다. 그런 점에 따라서 글로벌 긴축 우려감이 중국 시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시장의 그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법과 그다음에 은행 관련 법안들이 무산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시장을 좀 많이 좌우지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좀 플러스로 상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다우지수 차트 보시면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 나가 보겠는데요. 네. 일단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상승세를 좀 가닥을 잡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 고점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상쇄하고 이렇게 많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경제 지표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호전되고 가는 모습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 달 전에 이렇게 많이 급락했던 이런 패턴 자체가 그리스 재정 위기 때문에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해결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전만큼의 회복을 좀 많이 가파르게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많이 띄어오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그리스 총파업 같은 문제가 발생됐지만 그게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2차적으로 알려졌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 크게 주목은 받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리스 총파업도 약 한 24시간 정도만 할 것이라고 일단은 인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최근에 중국에 대한 글로벌 긴축 우려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사실인데요.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이 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이렇게 그동안에 좀 많이 떠안고 가지 않았나 하는 게 아마 차트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5일선 흐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뚜렷하게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네. 일단은 은행이라든지 금융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계절적으로 또 3월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금융주도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아마 실적 개선세까지 합쳐지면 다시 한번 더 예전의 고점도 한번 더 두드려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앞서가지고 정부에 대한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게 뚜렷하게 좀 이렇게 반락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예전 전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많이 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알려진 악재에 이제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뉴욕 증시 정말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참 기특하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타이밍도 참 좋았습니다. 어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또 이전에는 개혁 법안, 헬스케어 관련 법안의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던 모습도 있었지만 간밤엔 또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돼서 오히려 장을
끌어올렸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근보 개혁안하고 금융 규제안을 금융 규제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가 굉장히 좀 많이 컸습니다. 네. 일단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근보 개혁안 자체는 아예 오바마 정부의 오바마 정부가 아예 그냥 공약으로 많이 나섰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많이 어필됐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 정부가 가지고 있던 금융 위기에 대한 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 금융 규제안들도 강하게 이렇게 모색할 것이라고 많이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도 많이 좀 알려졌다시피 공화당의 반대가 굉장히 좀 많이 컸었습니다. 일단은 금융 규제 법안 자체가 금융규제 법안 자체가 만약에 타진될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주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국면까지 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 분석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반대로 일부 또 블룸버그 전문가들도 말을 많이 하는 게 오바마 정부의 금융 규제안에 대한 발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처리 행동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모색될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마 정부가 좀 쉽게 꺾지는 않을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법안을 일단 상정했던 민주당이 단독으로 일단은 처리를 할 것이라고 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모두 다 일단 무산됐던 것으로 아마 인식되면서 이런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관련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많이 유입됐던 게 사실이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시티그룹에 대한 주가 전망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좀 좋게 나타나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도 금융 규제안도 무산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부터 더 앞으로 오늘 하루 이틀 정도 좋을 것이보다는 금융주 자체가 상당 기간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아무래도 투자자들 매수가 좀 많이 나서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이런 흐름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에 대한 반격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금융주가 3월 달 들어서는 이제 실적 개선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절적인 수혜도 좀 많이 좀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많이 겹쳐지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많이 이렇게 한번 힘을 합세하면서 아마 금융주가 다시 한번 달력을 받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차가 커서 지금 개혁안들이 흔들리자 오히려 주가에는 좀 도움이 됐던 모습이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티그룹의 실적 개선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헬스케어주도 그렇지만 은행주의 뒷심도 참 눈여겨 보여졌던 뉴욕 증시였군요. 자, 이제는 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일단 주간에 매주 발표가 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이 이제 한 주에는 또 괜찮았다가 또 한 주에서는 또 충격을 주고 이런 어떤 패턴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주째 감소세를 기록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조금 그 결과가 만족스럽진 못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발표됐는데요. 실제로 신청자 수가 46만 2천 건 정도로 발생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한 6천 명 정도 감소했는데 일단 시장의 전망은 전주 대비해서 한 9천 명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에 다소 좀 미흡했던 부분에 아마 시장의 모멘텀으로 좀 많이 작용을 좀 못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주 평균 같은 경우도 한 47만 5,500건 정도로 오히려 전주 대비해서 한 5천 건 정도 증가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에서 그렇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좀 흐름을 많이 못 잡아갔던 게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최근에 주간 단위로 나타나는 그래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겠는데요.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파르게 하락한 이후부터 한번 반등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고용 지표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좀 많이 이렇게 반등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시장의 특징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전망치와 그리고 이제 발표치 자체가 그렇게 큰 부분 많이 이렇게 이견이 차이가 났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다소 좀 많이 시장에서는 다소 이렇게 많이 좋은 쪽이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악재라든지 호재로도 이렇게 작용을 좀 많이 못했던 모습이고요. 일단은 어제 같은 지표 발표로 봤을 때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는 이슈는 없었고 그냥 신청자 수가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는 수준이었지만 다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많이 어느 정도 대처가 되지 대처로 작용하지 않지 않았나라고 이제 많이 그렇게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트렌드가 계속되면은 고용 감소가 이제 다음 달엔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이코노미스트의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2월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는 3만 6천 개 정도만 감소해서 모두를 놀래키기도 했었죠. 어쨌든 미국의 고용 지표는 빠르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1월 무역 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은 조금 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적자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나타났죠. 예, 맞습니다. 일단 예상은 한 2%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한 마이너스 0.2% 정도 감소하면서 올해 무역 적자가 감소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역 적자가 좀 감소세를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한 축에 또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많이 이렇게 여겨질 수 있었는데요. 일단 1월 무역 적자가 어제 같은 경우는 한 373억 달러 정도로 해가지고 전월 대비 한 6.6%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보시면요. 1월 수출 같은 경우에 1,427억 달러로 올해 전월 대비해서 5억 달러 정도 많이 감소했던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일단 상업용 항공기라든지 자동차 수출이 미국 그 수출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1월 전체 수출 규모가 많이 감소했던 게 시장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들 심리가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무역 적자가 좀 감소했던 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제일 컸던 게 일단 유가 상승으로 따라가 유가 상승에 의해서 그 원유 수입이 좀 많이 급감했던 게 그 미국의 그 수입 그 부분이 좀 많이 감소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무역 적자가 좀 감소하는 폭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수출과 수입 둘 다 감소하는 그런 모습과 그다음에 수출 부분이 많이 감소했던 모습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투자자들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면서 무역 적자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이면서 이때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무역 수지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많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준비한 그래프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일단은 미국 수입 수출에 대한 그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미국 수입 수출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요. 미국 수입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출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지만은 수입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은 수입이 빨간 맞습니다. 선 그래프군요. 예, 수출도 막대 그래프인데요. 수출 같은 경우는 일단 두드러지게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수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수출과 수입이 같은 패턴을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일단 그래프 자체가 좀 약간 틀리게 나타나면서 좀 약간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그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수출과 수입도 수입이 많이 꺾였다가 수입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인데요. 무역 수지는 좀 꾸준하게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인데요. 이게 작년 초반만 하더라도 무역 수지 같은 거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많이 개선되다가 올해 들어가지고는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미국 경제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수출이 또 감소한 것도 안 좋은 영향이었는데 미국의 수출은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장 열리기 이전부터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듯 했습니다. 결국엔 플러스 마감하긴 했습니다만은 중국의 긴축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죠. 어제 중국장에서 말이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도 어느 정도 좀 오를 것이다 했었지만 굉장히 많이 물가가 뛰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의 공산당 정부 기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좀 일단 됐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한 2.7%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16개월의 최고치를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은 금리 인상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시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정부가 그걸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던 게 외부적인 압력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내면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지표가 좀 나타나면서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중국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가속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좀 인상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높게지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준금리가 인상한 가능성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아직 정확하게 그냥 어느 정도 언급만 되고 있는 분이지 실제로 우리들이 좀 예측만 할 뿐이지 실제로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말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발표 같은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일단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 일단은 인플레이션 부담감 자체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기 위해서 일단은 많이 나서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이 주에 좀 많이 좀 도래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시장에서 좀 많이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자체도 아마 중국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부분이 만약에 나타나버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조기에 좀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마 전문가들 분석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래저래 일단 글로벌 정세에서 그렇게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은 일단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그 물가 억제 목표치가 3%인데 이것을 넘어서면 금리가 그 시점에서 인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유럽은 결국에는 하락세로 끝나고 말았는데 미국은 오바마의 어떤 개혁안을
보안이라는 특수한 분야 때문에 장막판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하락 트렌드로 끝날 것이라고 다들 믿었었죠. 유럽 마감 네, 상황도 전해주시죠.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은 이제 글로벌 그 악재가 좀 많이 겹쳤는데요. 일단은 뭐 중국 긴축 우려가 좀 시장을 좀 많이 이렇게 장악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시장에서는 뭐 약간 알려졌지만 그래도 일단 악재 중에 하나인 게 그리스 총파업 문제가 다시 한번 더 불거졌던 문제고요. 네.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미흡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그 유럽 증시 자체를 좀 하락시키는 주범이었는데요. 뭐 큰 폭의 하락은 없었지만 뭐 영국 같은 0.4%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 0.1% 정도 소폭이나 해도 하락으로 좀 마감했는데요. 일단 중국에 대한 긴축 우려감이 좀 굉장히 시장에서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대두되면서 그런 부분이 유럽 시장을 좀 이렇게 좀 이끌어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부담에 따라 가지고 일단 긴축 전환으로 되는 그 우려감 때문에 아마 상품 관련주들이 많이 일제히 좀 타격을 좀 많이 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이렇게 상품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좀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가버리면 상품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하락세로 좀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하락으로 좀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 미국 경제 지표가 기대에 많이 미흡하면서 시장은 약간 좀 하락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던 미국의 엇갈린 지표,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궁금한데 결과를 보니까 보합세 정도로 끝이 났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좀 보합세로 좀 마감이 됐는데 일단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81.11달러로 어제와 그렇게 큰 차이를 좀 많이 안 나타냈고요. 네. 뭐 금값 같은 경우도 0.01% 상승, 그러면 보합세 정도로 좀 마감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달러도 이제 장막판에 좀 약세로 나타나면서 그 유로도 한 1.3669달러 정도로 일단 마감했던 게 어제 상품 시장의 좀 특징인데요. 일단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좀 마감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부담감 때문에 상품 관련주들 많이 하락을 했지만 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조기에 좀 마감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좀 덜 됐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상품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밤에 나올 뉴욕 증시의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에 사실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2월 고용지표 이후에 이렇다 할 굵직한 지표들이 안 나왔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중요한 지표 무려 2가지나 나옵니다. 일단 오늘 밤에 일정 챙겨보고 다음 주 일정까지 한번 알아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발표될 지표는 일단 2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고요. 일단 전망치가 이전치에 비해서는 소폭 좀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이전에 비해서 전망치가 한 74 정도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 기업 재고가 실제로 이전보다는 전망치가 0.2% 정도 상승하면서 이 부분도 이렇게 발표 자체가 뭐 따로 엇갈리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 뉴욕 증시 주요 일정으로는 그 연달아서 발표를 하면요. 일단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3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월 산업생산, 그다음에 3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수출입 물가, 그리고 FOMC 정책 얘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이슈로 발표될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은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발표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목요일 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의 인플레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FOMC 회의가 다음 주 중반 정도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인플레 우려에 유럽은 직격탄을 맞았고 뉴욕은 그럭저럭 특수한 오바마 정부의 개혁 법안에 그 처리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 때문에 장 막판에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쿼드러플 위칭데이 금통위 등 여러 이벤트가 있었지만 잘 치러냈는데요. 오늘 우리 장에 더 이상 중국의 충격은 없었으면 싶습니다. 전망 들어보죠.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의 박재민 대리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뉴욕, 유럽 상반되게 끝이 났는데 어제 우리는 중국발을
주말에 어떤 악재를 이미 선반영했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오늘 변수는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처음에는 일단 커드러프 위층계 전강 후역으로 마감을 잘 했고요. 아무래도 시초가 개상승으로 시작은 했지만 중국발 소비 경기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윗돌게 발표되면서 지수 반락을 이끈 하루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리면서 우려했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즉 중국의 인플레 압력 때문에 긴축 통화 정책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에 증시에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장중에 노이터 통신을 통해서 중국이 금전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불길한 관측 기사도 나온 상황이라서 금일 이제 금주 이제 마지막 거래일 증시이기 때문에 중국의 금리 인상 단행 여부 소식이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코스피 금중 상승폭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악재성일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은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충격 전망이 이제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금리 인상이나 위안화 절상 문제 앞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많이 국내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단기적 충격이라는 예상을 두고 단기 폭락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계속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결국 중국발 영향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만기 전까지 프로그램 차익 순매매 주의가 전반적으로 매도 위에서 매수 위로 바뀌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 증시도 단기 조정 후 연일 발표되는 경기 지표의 휴전으로 경기 회복 신호 시그널이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 만기가 중국의 인플레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합 수준에서 마감했다는 것은 오늘 밤 미국 발표되는 소매 판매와 미시건 대 소비자 신뢰지수에 초점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먼저 개정되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월요일 다음 주겠지만 금일 미국 선물지수, 나스닥이나 이제 S&P 선물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중 시황 체크 꼼꼼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매 판매 예상치가 다소는 부담스럽지만 고용과 소비 지표가 개선될 경우 증시에는 분명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기 이후 부진한 흐름 가진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은 천수다 증시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상승한 국면에서 다시 모멘텀을 주기 위한 발판을 미국 주변에서는 항상 체크해봐야 시점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아직까지는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 돌파의 실마리는 미국 쪽 지표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신데 말이죠. 일단은 만기는 잘 넘기긴 했습니다만 만기 이후에 후폭풍은 없을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투자 전략도 함께 좀 세워주시죠. 예, 계속 투자 전략이 좀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금일은 좀 짧게 요약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거래 부진 속에서 지수의 방향성이 예측하기 힘든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올리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같은 행보장에서 계속 우상향의 차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러한 종목들은 외국인 혹은 기관, 연금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NHN을 비롯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IFRS 수혜주인 더준비존, 국내 외국인 관광객 증가 환율효과 덕을 보고 있는 GKL, 넷북과 태블릿 PC 기대감의 삼성전자 주요국인 모베이스 등 그 밖에 LCD 반도체 부품주들 그동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모두 기간 조정은 있었지만 꾸준히 수급이 받쳐주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꾸준한 우상향의 차트 만들어가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신라나 에이스디지텍 등의 오히려 시가총액이 무거운 주식들은 추천은 큰 상승보다는 행보하거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중소형주가 이런 거래가 없는 장에서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나 제일모직같이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실적이 받쳐주는 대형주 위주의 회사들은요. 지금 기간 조정 시 분할 매수하여 바이앤홀딩 전략 구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분명 대형주는 조금씩 해소가 돼가면서 국내 증시의 모멘텀을 찾을 시기는 분명하지만 시간은 상당히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새내기 공모주 그리고 정책 관련주 이들 중에 연일 신고가를 내거나 수급이 받쳐주면서 외국인이 꾸준히 지분을 늘려가는 그런 주식들 중소형주 종목들 잘 살피다면 이런 장에서 수익률 게임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은 절대 지수 추종하시지 마시고요. 종목을 접근하셔서 수익을 올리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엣지 종목으로 수급이 좀 붙어있는 중소형주 중에서 괜찮은 종목 뭘 볼까 고민이 되는데 말이죠. 어제 락앤락이라는 종목이 아주 폭발적인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 낙엔낙까지였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이제 NHN 말씀드리면서 중국 관련 수혜주를 좀 보라고 투자 전략 시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낙엔낙 역시 중국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동사는 이제 여성분들이 특히 잘 아는 기업일 것 같아요. 이제 밀폐용기 업체죠. 그래서 국내 1위이고 지금 세계에서도 3위 안에 드는 거의 지금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좀 이제 기업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량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딱 중국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과 정부에 잇따른 가정 하향 정책 주 포인트입니다. 이에 따라서 냉장고 보급률이 중국에 확산이 될 것이며 전반적으로 중국 내수 소비가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동사의 매출 기여 확대에 분명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이 국내 시장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70% 이상 차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중국 자회사들의 가파른 실적 성장이 분명히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사의 주가 공모가가 15,700원이었습니다. 15,700원인데 시초가는 2만 원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그동안에 좀 기간 매물 이제 공모 물량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좀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 8일 날 기관과 외국인의 대거 매집 100만 주 이상씩 매집을 했는데요. 이날 그래서 이날 23,000원대 요 가격이 깨진다면은 손절가로 염두에 두셔야 때문에 요 가격을 손절가로 두시면서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25,00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단기 내 수익을 28,000원 뭐 한 10% 정도 보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진출과 함께 세계 시장 확대 기여 전망과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 인해서 동사의 주가 분명히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동사 낙엔낙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G지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 또 낙엔낙 차트까지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재임 중 마지막 금융통합위원회를 주재했는데요. 기준금리는 연 2%로 동결됐지요. 이 총재는 평소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개인의 소신과 국가 경제를 얘기하는 외부 목소리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5대 메시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2.7%를 기록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산업 생산 등 다른 지표들도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세를 보인 데다 부동산 시장도 과열 양상을 지속함에 따라 중국이 조만간 금리 인상 카드를 빼어들 것이란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가 올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600대 기업에 103조 원 투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대 기업이 참여하는 전담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산문집 무소유의 저자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던 법정 스님이 어제 입적했습니다. 불교계는 스님의 유지에 따라 장례의식을 일절 행하지 않고 조화나 부의금도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증시 선진화를 위해 올해 안에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규정을 강화해 한계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코스닥이 아닌 거래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피해가는 기업 수는 때문에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준금리가 13개월째 2%로 동결이 됐죠. 이성태 한은 총재가 마지막으로 금융통합위원회를 주재했는데 메시지가 많았다고요? 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마지막 금통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는 이날 1시간 남짓 회의를 진행한 뒤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5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통화 당국의 수장을 맡았었던 만큼 이 총재의 메시지는 향후 경제의 운영 방향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는데요. 먼저 그는 통화 정책은 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취임 당시 불확실성의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총재의 자격으로 내건 점을 감안하면 현실에 수능할 수밖에 없는 중앙은행 수장의 한계를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총재는 평소 인플레 파이터라는 별명에서 보여주듯이 역대 어느 총재보다 매파적 기질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목소리는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이 총재가 두 번째로 밝힌 메시지는 일관성인데요. 그는 통화 정책이 파급되는 시차가 짧아졌다고 말해 중앙은행 수장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세 번째로 던진 메시지는 통화정책의 점진적 전환의 필요성이었는데요.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기는 쉬워도 한꺼번에 돈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말을 했었던 이 총재는 이날도 큰 배는 방향전환이 빨리 않는다며 점진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는데요. 이 총재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서 있는 자리가 제대로 잡힌 자리인지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셈인데요. 네. 이 총재는 또 임기 말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분에 자원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서 그 경로에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부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당장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해서는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는 특히 금융당국자들이 가계빚을 걱정한다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총재는 흔히 금리가 올라가면 채무부담이 늘어나니까 올려서는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경제 교과서의 원리와 정반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부채가 많으면 금리를 올려야 더 느는 것을 막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채를 갚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가계부채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자산 버블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그는 먼저 자산 버블의 징후가 현재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온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자산 버블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의 경우 가계부채와 금리 인상 시점 등을 놓고 여전히 말이 많은데요. 이 총재의 고언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네.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다음 때부터는 더 이상 이성태 한은 총재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됐는데 말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인플레 파이터로서 물가 관리는 A학점이지만 정부와의 교감 측면에서는 C학점이라 조금 아쉬움을 남겼었던 것 같습니다. 차기 총재 모든 그 부문에 걸친 A학점을 또 한번 기대를 걸어보죠. 자, 그리고 중국의 다시금 지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물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서 긴축 우려, 인플레 우려가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신규 대출은 재할인율 인상의 효과를 좀 본 듯도 한데 물가가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2.7%를 기록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매우 크게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등 다른 경제 지표들도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부동산 시장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중국이 조만간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위안화가 강세를 띠게 되며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11일 국가통계국은 기자회견을 갖고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치인 2.5%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인데요. 4%를 기록했던 지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월 생산자 물가 역시 5.4% 상승해 전월 4.3%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는데요. 생산자 물가의 급등은 향후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전망해주고 있습니다. 즉, 생산 비용이 늘어났으니 판매 가격도 덩달아 뛴다는 얘기인데요. 경제 성장 지표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에서 2월 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는 무려 31%나 증가했는데요. 1, 2월의 소매 판매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9%나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월 물가 상승률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인 2.25%를 뛰어넘어 중국 정부의 역대 목표인 3%에 육박함에 따라 금리 인상이 조만간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경제 지표들이 중국이 2007년 12월 이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던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높게 해주고 있다면서 향후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평가 절상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300만 고용 창출을 위한 우리 국내 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내 600대 기업들이 100조에 달하는 돈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전경련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300만 고용 창출위원회가 11일 출범했는데요.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이날 조성래 정경련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대 그룹 최고 경영자급 21명 등이 참여하는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계와 연구소 등에서 전문가 그룹 1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산업을 발굴해 육성 과제를 제안할 예정인데요. 위원회는 먼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지만 선진국에 비해 영세한 서비스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관광객 2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산업발전 조합계획과 의료산업발전 조합계획 수립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노동 탄력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고용률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일자리 창출 과제로 고용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건의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재계는 출범 직후 가진 회장단 회의에서 올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600대 기업이 103조 투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는데요. 정병철 정경영 상근 부회장은 8년간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간 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므로 굉장히 큰 도전이라면서 64% 선인 국내 경제활동 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72%로 끌어올리는 등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조 회장을 비롯해 조양호 한진회장, 박용현 두산회장, 허창수 GS 회장, 신동빈 롯데 부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연간 40만 개, 8년간 300만 개 일자리 창출,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재계까지 두 팔을 걸고 지금 나섰으니까요. 일자리 창출 정부가 그리고 재계가 계획했던 대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이 입적하셨는데요. 자신이 창건한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에서 열반에 드셨죠. 네, 산문집 무소유의 저자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법정 스님이 어제 오후 1시 51분 서울 성북동의 길상사에서 세수 79세로 입적을 하셨습니다. 불교계는 스님의 뜻에 따라 장례 의식을 일절하지 않고 조화나 부의금도 받지 않을 계획인데요. 답의식은 오늘 13일 오전 11시 송광사에서 거행할 예정입니다. 입적한 법정 스님은 불교계의 큰 스님인데요. 자신이 창건한 길상사의 회주를 한동안 맡았을 뿐 그 흔한 사출주지 한번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회주란 회의 모임의 단순한 장이란 뜻인데요. 스님은 또 다른 종교와 벽을 허물었던 것으로도 유명하십니다. 길상사 마당의 관음보살상을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면서 조각가인 최종태 전 서울대 교수에게 맡겨 화제가 됐었는데요. 또 지난 97년 12월 길상사 개헌법회에는 김수환 추기경을 초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듬해 명동 성당에서 특별 강연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스님은 1976년 산문집 무소유를 냈었고 그 뒤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지자 1992년 강원도의 화전민이 살던 산골 오두막에서 지금까지 혼자 지내왔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전달하려고 했던 무소유의 정신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세상을 하직할 때 가져간 것도 없다는 가르침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청빈을 일상에서 실천하라고 권고한 스님의 글은 종교를 불문하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법정 스님의 입적으로 다시 한번 무소유의 가르침을 되새겨볼 때가 된 게 아닌가 합니다. 네, 현재 종교의 벽을 뛰어넘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법정 스님의 법구는 오늘 송광사로 운구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거래소가 이제는 과감하게 한계 기업을 퇴출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증시의 선진화가 목적이라고요. 네, 한국거래소가 증시 선진화를 위해 올해 안에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규정을 강화해 한계 기업의 퇴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거래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올해 안에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규정을 개정해 코스닥 시장이 아닌 유가 시장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피해가는 기업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규정을 참고해 유가증권 시장의 실질 심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의 또 다른 관계자도 상반기 중 내부적인 개정안을 만든 후 유가증권 시장 상장회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4분기 이내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데다가 거래상장 규정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정 과정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난 8일까지 횡령이나 배임 사실을 공시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된 코스닥 업체는 총 25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9개 업체가 상장이 폐지됐거나 정리 매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9개 업체가 횡령이나 배임 사실을 공시했지만 이 중에 한 군데도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 회계처리 위반 행위,
상장 폐지 요건 회피 등 상장 폐지 실시 심사 대상 기준도 코스닥 시장에 비해 유가 증권 시장이 느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거래소가 말이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규정을 연내 코스닥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어떤 구체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거래소가 올해 안에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규정을 개정키로 한 것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한계 기업을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증시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코스닥 시장과의 형평성도 맞추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엄격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규정을 적용하는 반면 유가 시장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로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규정이 코스닥 시장과 비교해 지나치게 느슨합니다. 코스닥은 횡령 배임 사실을 공시한 업체는 공시가 이뤄지자마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지만 유가증권 시장은 횡령 배임 금액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 해당 업체가 자본 전액 잠시장 상태에 빠져야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장 납입 및 현물 출자, 과자 평가 등을 통해 상장 폐지 요건을 해소한 업체, 임의 및 임시적 매출로 상장 폐지 요건을 해소한 업체도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 증자를 실시한 업체들만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의 인플레 우려 때문에 유럽은 하락했지만 뉴욕 증시는 장 막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개혁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오히려 은행과 건강보험주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달러와 약세로 상품주의 모멘텀이 생기는 것도 뉴욕 증시에는 호재였습니다. 이슈의 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